조지아주 상원에서 이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의 유권자 참여 단체 뉴 조지아 프로젝트와 그 산하에 있는 액션 펀드에 관련해서 선거 자금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상원 조사 특별위원회에서요, 에이브럼스 주지사 후보였었죠. 전 후보. 그리고 뉴 조지아 프로젝트의 지도자인 로렌 그로워고, 그리고 은세 우포트, 이름이 좀 아마 베트남계인 것 같은데요. 은세 우포트, 이런 사람들 3명 앞으로 소환장이 발부가 돼서 바로 이겁니다. 이 소환장이 발부가 됐는데 2페이지짜리 중에 첫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팍스뉴스에 따르면은 이들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주 의사당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공화당의 그렉 돌레잘 주 상원의원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돌레잘 주 상원의원님. 이 위원회는 사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책임이 있다. 조지아주 법은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주 윤리위원회에서 뉴 조지아 프로젝트와 그 산하단체인 액션 펀드가 2018년에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한 뒤에 이러한 소환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해당 단체는 올해 초 16건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3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자금 관련 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 조지아 프로젝트는 결국 재정 및 법적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해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위법 행위의 배후에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졌는지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레잘 주 상원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은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선거자금법 위반을 인정한 단체들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인 부주지사 버트 존스는 성명을 냈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조직들이 비밀리에 수백만 달러를 선거에 개입시키면서 자금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상원은 정당이나 영향력에 관계없이 진실을 추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계속해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청문회와 증인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에이브럼스 본인은 X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소환장 발부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와 미국 전역의 투표권 옹호자들을 위협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편파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청문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의도가 공허하고 냉소적일지라도 나는 양측이 합의하는 날짜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정치적인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어쨌든 법에 의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응하긴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전시행정이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쇼다 쇼. 정치적 쇼인 청문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연방 대법원이 소수자 투표권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킨 지 며칠 만에 그리고 내가 여러 남부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양심적인 유권자 탄압 과정에 대해 증언한 직후에 소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 연방 대법원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은 안 된다라고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종적 게리맨더링은 위헌이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구의 지도를 그릴 때 그 지역을 만들 때 여기 인구 중에서도 흑인 인구가 몇 %냐. 그 사람들이 흑인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끔 선거구를 만들어주는 지도. 이렇게 지도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흑인을 우대해 준다고. 차별하지 말란 조항이 있거든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투표권법에 나온 거면 1973년에 통과된 연방에서 만든 법입니다. 투표권법. 이 투표권법 제2조에 보면 뭐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 인종을 이롭게 하라고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것을 악용했던 거죠. 역이용한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차별당하고 있다. 왜? 결과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다. 선거구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주 전체 인구의 20%가 흑인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 전체 연방 하원 의원들 중에 20%는 흑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었고 그렇게 선거구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번에 깨부순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아니 그것은 원래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수정헌법 제15조가 있는 거기에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미 있는데 헌법에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특정 인종을 우대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인종을 우대해 주는 그들의 이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바른 결론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인종차별이다. 예. 이거는 투표권, 소수계의 투표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흑인 하원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다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주장이죠. 예.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 지도를 그린 데에서도 흑인 하원 의원들이 튀어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연방 하원에서 이제 흑인 하원 의원 한 명이 막 등원을 하고 있는 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연방 요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흑인 의원들은 당선되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이 흑인 의원인데 내가 흑인이어서 내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었고 내가 올바르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내가 흑인이어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진짜 차별을 없애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인종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LGBTQ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GBTQ도 성차별하지 마라 우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소수계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짓밟히지 않게 그들의 인권이 묵살당하지 않게 살펴주는 것은 오케이인데 문제는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제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격이 지금 계속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사회가 그동안 상당히 오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에 생기는 성장통으로 저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에이브럼스는 2018년 그리고 2022년에 공화당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하고 주지사 선거에서 맞붙었었습니다. 2번 맞붙었는데 2번 다 졌습니다. 주지사 재선 도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시민운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시민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출신이 주 하원의원 출신이었습니다. 주 하원의원 출신이었는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 국무장관 출신이었거든요. 이미 전국 규모로 선거를 해봤던 사람이었고 브라이언 캠프는 지금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에는 주 하원 자기 지역구에서만 뭐 카운티 한 개 정도의 작은 지역구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왔던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맞붙어가지고 아주 비슷한 아주 극소한 차이로 졌습니다만 그때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야,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니 와 여차하면 뒤집을 수도 있었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였었죠. 그게 부정선거 흔적이 있건 없건 그건 떠나서 이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바로 조직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뉴 조지아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시민단체들을 만듭니다. 2개의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이 시민단체 조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냥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아예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2022년에 2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한테 현직 주지사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선거 결과는 브라이언 캠프가 거의 60%를 차지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겨버립니다. 확실하게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시민운동만 하겠다. 시민운동하면서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백만장자가 됐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봤을 때에는 아니 왜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저 정도까지 돈을 벌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이상한데? 좀 뭐가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이슈가 나왔던 거였고 실제로 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선거자금이 잘못 사용된 부분들 엉뚱한 데 사용이 됐는데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났던 거였고요. 그것 때문에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벌금 내지 못해서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만든 조직이고 본인이 이끌었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발뺌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주의회에서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이 조지아 주에서만 특별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어떤 주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선거에서 이겼으면 덮고 넘어갔겠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가 구현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